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우 변호사가 작은 USB 하나를 손가락 사이에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테이프가 한 번 더 감겨 있었고 흰색 라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 내가 너희 아버지와 결혼한 진짜 이유. 장례식장 안의 숨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지연이 두 손을 모은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준호는 입술을 세게 깨문 채 USB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노트북 옆 포트에 USB를 꽂았습니다. 짧은 띠링 소리와 함께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떠오르더니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병원 가운을 걸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도 조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이 장례식장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나 너희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준호가 숨을 세게 들이켰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흐르는 소리만 머릿속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영정사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아버지 사진과 화면을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짧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지? 그치만 끝까지 들어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숨을 고른 뒤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어.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과거의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회상 1989년 겨울. 공장 앞 버스 정류장. 칼바람이 부는 새벽,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몸을 움츠리고 서 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종이컵 커피를 내밉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젊은 어머니가 웃으며 받습니다. 고마워요. 버스가 올 때까지 둘은 작은 종이컵 하나를 번갈아 마시며 웃고 서 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그 사람 같았지. 야근 끝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첫 차 타고 같이 돌아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과거 회상 낡은 공중전화 박스. 비 오는 밤 젊은 어머니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수화기를 꽉 쥐고 서 있습니다. 우리 집 보증 잘못 써서 빚이 터졌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것까지 책임질 자신은 없어.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뚜뚜뚜. 신호음만 남고 젊은 어머니는 수화기를 붙든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좁은 전화박스 안 김서린 유리창 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전화 끊기고 그 전화박스 안에서 1시간 넘게 울었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더라. 어머니가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사랑한다는 말은 쉬운데 빚 앞에서 책임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그 순간 화면 속에 젊은 시절의 제 사진이 떴습니다. 어색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 아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 근데 딱 한마디를 하더라. 영상은 마치 제 젊은 날의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증, 같이 섭시다. 대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장례식장 여기저기에서 알 수 없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그때 사랑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너희 아버지를 선택했어. 도망가자고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책임지자고 손 내민 사람이라서.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살짝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말로 하는 사랑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이 훨씬 단단하다는 걸. 그래서 결국엔 너희 아버지가 엄마 인생의 첫사랑이 됐어.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정우 변호사 편지에서 들었을 거야. 치매 연기하자고 먼저 꺼낸 사람이 엄마라는 거. 준호와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다른 방법도 생각했어.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너희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했지. 준호야, 너 아빠 돈 노리는 거야? 지연아, 너도 오빠 편이니? 이렇게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는 당연히 말하겠지.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영 모르는 거야. 진짜 내 마음이 뭔지. 어머니가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건 시험이 아니라 기회였어. 너희를 떨어뜨리려고. 함정을 판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고 싶었던 거야. 그 말에 장례식장 구석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훌쩍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카메라에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는 몰랐을 거야. 화면이 조용히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재현 어느 밤 집안. 밤 11시.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 방 안에서는 규칙적인 잠든 숨소리만 들려옵니다. 어두운 화장실. 세면대 위 작은 약병 하나. 젊은 어머니가 천천히 문을 닫고 들어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약병 뚜껑을 엽니다. 손바닥 위에 하얀 알약 하나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알약이 든 손이 살짝 떨립니다. 어머니는 물컵을 들어 약을 삼키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흔들립니다. 그게 수면제랑 항우울제였어. 어머니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너무 오래 참으면 기억부터 흐려진다고. 그래서 무서웠어. 내가 너희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먼저 무너지면 이 집이 통째로 무너질까봐.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치고 다시 웃어 보이려 애쓰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제안한 거야. 내가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 아버지가 혼자서도 이 집을 버틸 수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 둘이 엄마 없이도 서로 기대서 진짜 어른이 될 수 있게.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아내의 마른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가 자세를 조금 고쳐 앉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준호 너 차례야. 준호가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사탕 얘기는 편지에서 이미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 할게. 어머니가 살짝 웃었습니다.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 아빠 사업 크게 한번 실패해서 집안이 좀 흔들렸을 때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화면이 잠시 회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상 고등학생 준호의 방. 작은 방, 책상 위에 문제집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고등학생 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고 연필을 쥔 손이 눌린 자리에는 이미 여러 줄이 지워졌다 쓰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의고사, 수능 대비, 글자가 적힌 책들. 준호가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눈물이 떨어져 문제집 위에 작은 자국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알았어. 우리 아들은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무서워하는 아이라는 걸.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번에는 지금의 준호를 향해 묻듯 말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아빠 서명 연습하면서 머릿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어? 준호의 목이 한번 꿀꺽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해줍니다. 그때는 나는 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이렇게 바뀌지 않았니? 화면이 겹쳐 보입니다. 과거 울면서 할 수 있다 외치던 고등학생 준호. 현재 서류 위에 얼굴을 묻은 채 이것만 되뇌던 어른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 그때 너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해야만 하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 사이에 내가 잃어버린 게 뭐겠니? 어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준호야, 이제 다시 찾아야 해. 남들 눈치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게 엄마가 너한테 내리는 마지막 숙제야.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의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엔 지연이 너. 지연이 눈가를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돈 얘기도 이미 편지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 하자. 어머니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웃었습니다. 너 첫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 지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너 흰 봉투 하나에 리본까지 묶어서 엄마한테 줬지.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용돈 드릴게요. 영상 속 어머니가 손짓을 한번 해보입니다.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어? 야, 이걸 왜 다 줘? 너도 써야지. 그러면서 봉투를 그냥 서랍에 넣어버렸지.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몰래 열어봤다. 내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봉투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더라.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한 달 내내 50만 원으로 살았다는 거잖아. 버스비, 밥값, 친구들이랑 약속까지 다 줄이면서도 엄마 첫 월급이니까 하고 봉투를 채워온 거야.
어머니가 코끝을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혼자 그 봉투 들고 울었다. 우리 딸은 또 자기 몫을 내줬구나. 이번엔 오빠한테도 아니고 아빠한테도 아니고 엄마한테까지. 영상 속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봉투 한 번도 안 썼어. 지금도 그 봉투 안방 서랍에 그대로 있다. 겉에 이렇게 적어놨어. 지연이의 첫 월급. 언젠가 돌려주기 위해 엄마가 맡아둠. 지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젠 그 봉투 찾아가. 그리고 앞으로 받는 월급은 내가 내 마음대로 써. 죄책감 느끼지 말고. 엄마가 이제야 허락할게. 너 자신의 몫을 내가 먼저 챙기는 삶을. 영상 속 어머니의 시선이 이제는 저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수 씨, 당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음 섞인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늘 물어봤죠.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첫사랑도 따로 있었다며. 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늘 농담처럼 넘겼지만 사실 내 마음엔 답이 늘 같았어요. 화면이 바뀝니다. 과거 회상 우리의 결혼식. 작은 예식장 단상 위 젊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그 말 듣고 나 혼자 울었어. 저 사람 참 바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사랑한다는 말 100번보다 책임지겠다는 모습 한 번이 훨씬 무겁다는 거. 당신은 그 무거운 걸 평생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숫자 뒤에 숨어서 비겁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애들 편, 나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태수 씨, 고마웠어요. 내가 평생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게 당신이랑 결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앞에 다시 올 때는 장부, 서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와요. 우리 그때는 숫자 말고 그래도 잘 키웠다. 그 말만 나누면서 살아요.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가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장부 얘기 좀 하자. 정우가 옆에 놓인 노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 위에는 엄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 준호의 새로운 인생 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맨 위, 지연의 새로운 인생 1페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준호야, 내 첫 줄은 변명 말고 선언으로 써. 나는 왜 그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로. 준호 앞에 펜 하나가 놓였습니다. 지연아, 넌 내 몫을 지키겠다는 첫 줄을 써.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 엄마가 이미 허락했으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꺼졌습니다. 재생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은 한동안 울음과 훌쩍임만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장부와 펜을 조심스럽게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두 분 차례입니다. 준호는 펜을 들었다가 두어 번 내려놓았습니다.
빈 페이지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연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솔직하게 써.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을 꽉 쥐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삐뚤빼뚤한 글씨가 하얀 종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끝까지 인정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살짝 번졌습니다. 준호는 팔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인생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인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다시 쓰기로 한다. 펜촉이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차례였습니다. 지연은 장부를 자기 쪽으로 당기더니 떨림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또렷한 필체로 한 줄 한 줄 적어나갔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나는 오늘 평생 양보만 하던 딸에서 내 몫을 지키는 어른으로 처음 걸음을 떼기로 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적었습니다. 첫 월급 봉투도 앞으로의 월급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연습을 두렵지 않게 해보겠다. 엄마,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줘서 고맙습니다. 지연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었다가 다시 한번 펼쳐 자신이 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서 둘이 적어 내려간 그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한 글자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다시 덮였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나란히 서 있다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지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잘할게요. 준호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 여사는 뒤에서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라도 태우지 않았는데 공기에는 타는 냄새 대신 묵직한 마음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진동 소리를 냈습니다. 네, 정우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정우에게 향했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끊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준호 씨, 지연 씨, 네, 검찰에서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녹음 파일을 하나 더 찾았다고 합니다. 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녹음이요? 아버지 목소리. 정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일명, 아들과 딸에게 묻는다. 녹음 일시 2024년 3월 15일. 길이 3분 27초. 비고 사망일로부터 30일 후 공개. 지연이 손에 쥔 달력을 펼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0일째예요. 정우가 파일 설명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30일이면 애들이 눈물을 그치고 생각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때 이 질문에 답해라.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준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찬찬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갈지에 달려 있겠구나.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